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딱 한 번씩 반복하게 되면은 배수가 이제 원활하게 되면서 툭 튀어나왔던 부종기가 들어가서 눈 밑이 볼록한 게 편평해질 수가 있고요. 좀 칙칙하고 퀭하고 다크서클처럼 보였던 눈 밑의 피부 톤 또한 환해지고 남들이 봤었을 때 안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눈 밑의 순환이 다른 곳의 순환 구조랑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부종기가 조금 빠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처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 주제에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늙으면은 눈밑 쪽이랑 입가 쪽이 쪼글쪼글해지고 꺼지기도 하고 튀어나기도 하는 게 누구나 거쳐갈 수밖에 없는 노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조금만 들더라도 누구나 이 크고 작은 눈밑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은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케어를 잘 해서 예방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수술이 사실 심해지고 나면은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심해졌을 때 하는 얘기고, 또 수술이 싫거나 아직 수술 받기가 애매한 상황의 분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과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든 하든 간에 잘 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 또한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잔주름이 더 심해지거나 피부에 손상을 주면서 더 심해지게 되는 부작용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밑 꺼짐, 주름 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을 잘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앤다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커질 것 같고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노화를 아예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인데요. 마사지라고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이 마사지 얘기하고 앉았노?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의술이 베스트고 유사의학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조금 피곤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경락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톤이라던가 말씀드린 부분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 전에 몇 번 셀프로 마사지를 해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좋아진 느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눈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피가 흐르지만 피가 흐르면서도 조직에 흘러가는 구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림프액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특히 얼굴에는 많은 림프관이 있고 눈 쪽에서도 위쪽으로도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가쪽으로도 림프관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하수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수도가 유입이 잘 되고 배출이 잘 돼야 어느 한 부분에 고이지 않고 잘 순환이듯이 이것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막힌 곳에서부터 고인물처럼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눈으로 봤었을 때 뭔가 부종이 나타나고 부어 보이고 좀 칙칙해 보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 눈밑 부분도 구조가 좁고 하다 보니까 잘 막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쪽의 순환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쪽에 림프 순환이 잘 되게 되면서 눈밑 꺼짐이나 불룩함이나 잔주름 같은 부분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림프 마사지를 좀 해주게 되면은 고민한 부분이 한층 더 나아지고 예방을 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저도 종종 집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으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지손가락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밑에도 흐르고 위쪽도 흐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너무 꾹 누르지 않고 잡은 다음에 약간의 압력을 한 상태로 옆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옆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위쪽 같은 경우도 옆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옆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쪽에 고여있던 림프액이 이쪽까지 당겼어. 그러면 또 여기에 막 고여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 부분을 또 순환시켜주면 좋겠죠? 아래쪽을 당겨주고 가쪽으로 당겨주고 내려주고, 위쪽을 당겨주고 그쪽을 당겨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흐른다고 상상을 하시고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래 위로 마사지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어쨌거나 손으로 하게 되면은 마찰력이 생각보다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태운다고 아래쪽을 이렇게 막 마찰을 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유붓기가 있어서 괜찮지만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쓸리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피부가 이렇게 한 10번만 문질문질해도 아파지는 게 피부다 보니까 손가락의 마찰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도구를 갖고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롤러 쿠팡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가 마찰력이 훨씬 적은 대신에 압력은 똑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도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수분 크림이나 바세린처럼 마찰력을 더 줄일 수 있는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해주면 더 좋겠죠. 아이크림 화장품이 이런 주름을 다 펴주는 건 아니겠지만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아이크림이나 바세린을 바른 상태에서 해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인 걸 당기고 가쪽인 걸 당기고 내려주는 걸 상상하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 해야 되냐,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뭐 24시간 백날 주구장창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생각나실 때 하고 싶은 만큼 해주시면 되되, 대신에 한 번 할 때 너무 오래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롤러를 쓰고 바세린이나 아이크림을 바른다 해도 마찰을 주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자극되는 느낌이 든다? 그럼 화끈거린다? 아프다? 라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그런 느낌이 든다면 바로 중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자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딱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몇 번씩만 해주시는 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 고여있던 배수가 이제 원활하게 되면서 툭 튀어나왔던 부종기가 들어가서 눈 밑이 볼록한 게 편평해질 수가 있고요. 꼭 볼록하지 않더라도 고여있던 부분에서 좀 칙칙하고 퀭하고 다크서클처럼 보였던 눈 밑의 피부 톤 또한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조금 더 환해지고 남들이 봤었을 때 안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눈 밑의 순환이 다른 곳의 순환 구조랑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부종기가 조금 빠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경락 마사지 하시는 시청자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 요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 자체가 다름하게 만들어진 효과도 있겠지만 림프 순환을 원활히 만들어서 얼굴을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본인이 직접 마이너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경락이랑 좀 비슷해지는 거죠. 어쨌거나 좋아지는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아지는 힘을 막는 것도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활 습관 중에 눈 밑의 꺼짐, 볼록함, 색소 침착기를 더 나쁘게 하는 요소들을 막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도 똑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다른 피부에 대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통점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마찰을 줄이고 보습을 잘하고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것, 이것은 어쨌거나 위치 불문하고 피부를 노화시키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부가 얇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세안하실 때 부드럽게 해주시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물기만 닦아주시고, 그리고 눈 쪽은 조금 더 건조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습크림을 잘 발라주시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바세린을 좀 잘 적용해도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차단도 잘 해주시고요. 그 외적으로도 본인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 순환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양질의 숙면을 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코 옆이나 눈 밑을 자주 비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쨌거나 이 비비는 것 또한 마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습관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막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이 겪게 될, 또 겪고 있을 문제인 눈 밑 꺼짐, 볼록함, 다크서클 등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미 심해진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만 되지만 아직 심하지 않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주시면 하루 이틀 만에 당연히 좋아진 느낌은 받기가 힘들겠지만 잘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 수술이 아니고 홈케어가 아니고 그 중간 단계격에 위치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단계,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은데, 눈밑 꺼짐의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 편에 좋은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